안녕하세요. 이야기가 머무는 곳 안개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정의롭지만 세상살이엔 서툰 한 남자의 이야기, 박 차장, 오늘도 과하다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웃음 속에 진심이 있고 풍자 속에 따뜻함이 있는 이야기. 지금 그 조용한 싸움의 막이 오릅니다. 신일, 좌천. 청송역 앞에 낡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청송바이오식품준. 서울의 고층 빌딩 회계실에서 정장을 입고 일하던 박 차장은 낯선 흙냄새 속으로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구두 밑창엔 진흙이 묻었고 눈앞에는 비닐하우스와 닭 사료 창고가 어지럽게 늘어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릿하고 조용하고 낡았습니다. 그는 짐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인가요?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어수선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회계장부 대신 커피잔이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은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중 한 명, 오델이라는 청년이 눈웃음을 치며 다가옵니다. 서울에서 오셨죠? 여긴 뭐 천천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면 다쳐요. 박 차장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를 넘기며 회사의 지난 분기 결산표를 훑어봅니다. 거기엔 닭 사료 컨설팅비라는 낯선 항목이 눈에 띕니다. 금액이 이상하게 크고 항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서울 본사에서 익숙하던 비리의 냄새가 다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식당으로 향합니다. 박 차장은 늦게 따라가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식탁 위엔 미지근한 국물과 김치 2조각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서울에서 찍혀서 내려왔다더라. 괜히 건드리면 피곤해. 같은 말이 오갑니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식당 밖으로 나옵니다. 오후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조용히 회계 프로그램을 엽니다. 파일 안에서 컨설팅비라는 항목을 검색하자 같은 회사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됩니다. 그 회사 대표 이름이 익숙합니다. 사장의 처남 최진수. 박 차장은 입술을 깨물며 USB를 꺼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 산속 도로에는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둠뿐입니다. 작은 여관방에 불을 켜고 짐을 정리하던 그때 창문 유리에 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커튼을 젖히자 돌멩이 하나가 바닥에 굴러 들어옵니다. 종이 한 장이 함께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울놈 조용히 살아라. 박 차장은 한동안 그 쪽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구부려 불빛에 비춰봅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그는 조심스레 쪽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먼 산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으며 중얼거립니다. 이 회사 냄새가 심하군요. 신이 첫 충돌. 다음 날 아침 청송지사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새로 출력한 회계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격리과장은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했고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회의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 개선안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숫자보다 사람의 표정이 더 복잡했습니다. 박 차장은 의자를 끌며 조용히 서류를 펼칩니다. 이 부분 단가가 3배로 올라갔는데 근거가 없네요. 그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정지한 듯 조용해집니다. 격리과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차장님, 여긴 서울이 아니요. 여기선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어요. 나레이션은 차분히 상황을 비춥니다. 박 차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장부의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엑셀표 위에 찍힌 검은 점 하나가 마치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그 구멍 너머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정확한 게 좋아서요. 정확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최 사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의자에 앉은 그는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얼굴이 왜 그렇게 굳었나? 일은 재밌게 해야지. 박 차장은 미소로 답했지만 눈빛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장은 회의를 급히 마무리하며 박 차장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사장실 문이 닫히자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책상 위엔 금빛 라이터와 값비싼 담배가 놓여 있습니다. 박 차장, 청송은 단합이 중요해요. 서울식으로 정리하려 들면 힘들어집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벽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차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건드린 일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박 차장은 숙소 근처 슈퍼에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듭니다. 라면 국물을 떠먹으며 노트북을 켜자 화면 속 엑셀 파일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사장의 조언을 떠올리며 웃습니다. 단합이라 결국 다 같이 침묵하자는 말이겠죠.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비밀장부 폴더를 열어봅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다시 작은 돌멩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쪽지가 없었습니다. 박 차장은 창밖 어둠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USB를 꺼내 침대 머리맡에 올려놓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생각보다 깊겠네요. 신3. 달개 비밀. 이른 아침 박 차장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컴퓨터를 켭니다. 지난밤 열어본 비밀 장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엑셀표에는 청송 사료라는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단가가 3배로 뻥튀기 되어 있었고 결제 담당자 칸에는 늘 같은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서명은 바로 사장의 처남 최진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납품업체 주소를 확인합니다. 오대리가 그를 말립니다. 박 차장님, 거긴 가지 마세요. 예전에 감사팀도 갔다가 하루 만에 철수했어요. 박 차장은 말없이 미소를 짓고 가방을 챙겨 나섭니다. 밖으로 나서자 공기는 축축했고 먼지와 사료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작은 버스에 올라 납품 창고로 향합니다. 창고는 산자락 밑 허름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비치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본 사료 포대에는 유통기한이 몇 달씩 지나 있었습니다. 포대 위에는 청송바이오 전용이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발소리가 들리자 박 차장은 몸을 숨깁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뒤편 철문으로 빠져나옵니다. 허둥지둥 뛰어내린 그 순간 경비원이 뒤에서 외칩니다. 거기서 뭐해요? 박 차장은 전력으로 달립니다. 비포장 도로를 벗어나 숲길로 들어서자 발밑에서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작은 하천 옆에서 멈춰섭니다. 손에 쥔 카메라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사진을 확인하며 숨을 고릅니다.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하겠죠.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오대리의 시선을 피합니다. 오대리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작게 말합니다. 이런 일 오래 하면 몸도 마음도 다 상해요. 박 차장은 대답하지 않고 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미 비서가 다가와 종이컵을 건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놓고 사라집니다. 그 종이컵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버 백업 조심하세요. 그는 그 글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신사. 회식의 함정. 저녁 7시 청송읍의 유일한 삼겹살집 진미식당은 이미 떠들썩했습니다. 회식이라지만 웃음보다 긴장감이 짙게 흘렀습니다. 사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잔을 돌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구석 자리에 앉아 물잔만 만지작거립니다. 오대리는 그의 옆에서 애써 분위기를 맞추려 농담을 던졌습니다. 차장님, 이런 데선 그냥 적당히 웃어야 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장이 잔을 들고 일어섭니다. 우리 박 차장, 서울에서 내려와 고생 많지. 청송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박 차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는 싸늘한 경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격리과장이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 차장 쪽으로 다가옵니다. 차장님, 요즘 너무 딱딱해요.
좀 편하게 삽시다. 그러곤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다가 일부러 소주를 그의 셔츠 위에 쏟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차장은 순간 움찔했지만 아무 말 없이 냅킨을 집어듭니다. 정미 비서가 곧장 다가와 수건을 내밉니다.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녀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동안 사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그를 관찰했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차장은 수건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셔츠를 짜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식당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닌 두려움에 길든 소리 같았습니다. 박 차장은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중얼거립니다. 이곳은 웃을 때도 계산을 하네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더 걷자 슈퍼 간판 불빛 아래 무언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USB 조심하라. 박 차장은 메모를 떼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켭니다. 화면 속 파일 목록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USB를 손에 줍니다. 누가 날 보고 있네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 내부의 균열. 청송지사의 오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박 차장의 자리엔 보안 담당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USB로 백업을 시도하다가 서버 접근 경고를 띄운 당사자였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밉니다. 이건 시스템 접근에 대한 경고서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결제하셨습니다. 박 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가에 서 있는 오대리를 향했습니다. 오대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눈짓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사장이 호출했습니다. 박 차장, 잠깐 보자고. 사장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뭔가 많이 바쁘다면서요. 자료 좀 줄여서 보시죠. 일은 단합이 중요하니까. 박 차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사장의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계는 지난달 회사 복리후생비로 구입된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격리과장의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장의 개인 통장 입출금 내역이 섞여 있었습니다. 청송바이오 복리후생비가 최진수 개인 계좌로 매달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곧장 USB에 복사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의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오대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차장님,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박 차장은 짧게 대답합니다. 생각은 이미 끝났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 비서가 복사된 자료를 박 차장에게 슬며시 건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창고 근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정미는 말합니다. 이 회사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박 차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죠. 다음 날 회계실이 폐쇄됩니다. 컴퓨터는 모두 포맷 중이었고 직원들은 침묵 속에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격리과장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식 정의는 여기선 안 통합니다. 박 차장은 아무 말 없이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그가 가진 증거는 이제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사무실 창가에 앉은 그는 먼 산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불그스름했고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균열이 시작됐네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리고 서서히 어둠이 사무실을 삼켰습니다. 신육. 폭로의 시작. 새벽 5시 지사 건물에 불이 하나 켜집니다.
박 차장은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노트북을 켭니다. 그는 USB를 꽂고 숨을 고르며 사내 내부망에 접속합니다. 화면 속 공지사항 게시판이 떠오르자 손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잠시 후 청송바이오의 진짜 장부를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이 타이핑됩니다. 그는 파일을 업로드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행률이 100%에 도달하자 화면이 잠시 멈췄다가 새로 고침됩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야간 청소원이 들어왔습니다. 박 차장은 모니터를 가리며 인사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그가 나간 뒤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것을 확인합니다. 청송바이오 비리 폭로글이라는 제목이 사내 메인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들이켭니다. 창밖에 첫 햇살이 떠오르고 마을의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고요했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사무실은 혼란에 빠집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컴퓨터를 확인했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사장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글 누가 올렸어? 찾아내. 그의 목소리가 벽을 울렸습니다. 박 차장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민은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대리는 불안한 얼굴로 직원들에게 그냥 조용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박 차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그 양반 뭔가 수상하지 않아? 그날 오후 보안팀이 CCTV 영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차장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정미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익명이라서 용감했을 뿐이에요. 이제 물러설 수 없죠. 그 말에 정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그를 부릅니다. 박 차장, 잠깐 봅시다. 사장실 안 공기는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책상 위에 인쇄된 게시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뒤집습니다. 글은 잘 봤어요. 익명이라지만 글씨체는 숨기기 어렵죠. 박 차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는 익명이 아닙니다. 언젠간 다 드러나죠. 그가 사무실을 나올 때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 시선엔 두려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동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 차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신칠. 폭풍전야. 회사 정문 앞에는 긴급 외부 감사 실시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도착했고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감사팀장은 박 차장을 보자마자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과거 본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상사였고 박 차장이 비리를 폭로할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박 차장. 그의 말투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감사팀이 들고 온 서류에는 내부 고발자 색출 우선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이 감사가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무렵 감사팀장은 사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나올 때 그의 표정에는 이미 합의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정민은 본사 서버에 비밀 백업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원본을 언론사에 넘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고 단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세상에 공개됩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후 회사 전체에 알 수 없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언론에 제보가 나갔다더라, 비서가 뭔가 꾸민다더라, 직원들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사장은 정미를 호출해 신문을 내던지듯 말했습니다. 이런 기사 당신이 한 일인가? 정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직원들이 복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 차장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그는 사무실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가 젖은 코트를 입고 들어와 속삭입니다. USB 복사본은 언론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박 차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을 이유가 없네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회사 뒤편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USB 원본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에 젖은 땅 위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격리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이상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 차장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잊으세요. 박 차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격리과장이 팔을 잡아당겼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USB가 바닥으로 떨어져 흙탕물 속으로 굴러갑니다. 박 차장은 비에 젖은 손으로 그것을 움켜줍니다. 격리과장이 주먹을 휘두르자 그는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 차 소리와 함께 불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정미가 소리칩니다. 그만하세요. 격리과장은 놀란 듯 뒤돌아봤지만 이미 경찰차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욕설을 내뱉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박 차장은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미가 그의 손에서 USB를 꺼내 꽉 쥡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는 흐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겠죠. 신8. 배신의 그림자. 이틀 후 전국 뉴스에 청송 바이오식품 내부 비리라는 제목이 뜹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핵심 자료가 빠지고 사장의 이름도 익명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손을 댔군요. 정미가 불안한 얼굴로 노트북을 보여줍니다. 업로드했던 파일이 누락된 채 일부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말했습니다. 본사 감사팀에서 파일 접근 기록이 남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차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느긋했지만 어딘가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뉴스 봤지? 결국 다 조용히 끝날 거야. 사람은 다 입 다물게 돼 있어. 박 차장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대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대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서류를 접는 동작이 어색했습니다. 박 차장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대리 당신이 한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장님. 사장이 가족을 건드렸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끊겠다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정민은 즉시 본사 감사팀 내부 문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팀장과 사장이 비밀리에 자금 거래를 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박 차장은 바로 경찰에 제보 메일을 보냅니다. 몇 시간 후 감사팀장은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뉴스 속에 그들의 얼굴이 공개되자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장은 해외 출장 명목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그의 이름을 수배 명단에 올려두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체포된 사장은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박 차장은 TV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대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장님, 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더는 자신이 없어요. 박 차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됐어요. 각자 지킬 게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정미가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봅니다. 밖은 잿빛 하늘이었고 회사 간판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박 차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끝이 보이네요.
박 차장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진짜 정의의 계산서가 아직 남았으니까요. 신구 정의의 계산서. 며칠 후 청송지사는 기자들과 경찰로 북적였습니다. 사장은 구속되었고 감사팀의 부패 정황이 뉴스에서 연일 다뤄졌습니다. 박 차장은 조사실에서 차분히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와 함께 각종 회계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당신 덕분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그는 지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낯선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박 차장님 기사 봤어요. 멋졌습니다. 그 말에 박 차장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오대리가 다가와 말없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차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가족 일 때문에 그랬어요. 박 차장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요. 다만 다음엔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 정민은 자료실 한쪽에서 새 회계 시스템 설계도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클린워크 프로젝트라는 파일명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이 회계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봐요. 투명한 회사, 감시받지 않아도 정직한 구조. 박 차장은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시다. 그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송지사 앞에는 감사 완료, 정상 영업 재개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고 웃음이 퍼졌습니다. 박 차장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 회사 좀 사람 냄새가 나네요. 그날 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부상으로 아직 다리에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미소를 짓습니다. 박 차장님, 새 회사 이름 정했어요. 클린워크. 어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네요. 깨끗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웃자는 뜻이겠죠. 정민은 노트북을 열어 시안을 보여줍니다. 파란색 로고가 박 차장의 얼굴에 반사되어 비칩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 장부를 열 시간이네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에는 청송바이오 부패 구조 전면 공개 내부 고발자 박 차장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봄바람이 병실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의의 계산서 이제 결제 완료입니다. 신십. 새로운 출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전, 작은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클린워크 줄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 차장, 정미, 오대리 세 사람은 간소하게 리본을 자르며 웃었습니다. 주변에는 청송지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 몇 명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현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록해야죠. 사무실 내부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컴퓨터 몇 대와 낡은 회의용 책상, 그리고 창가에 화분 하나. 오대리는 웃으며 의자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벤처 느낌 나네요. 서울 회사들이 부러워하겠어요. 박 차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작지만 투명하죠. 첫 의뢰는 뜻밖이었습니다. 청송바이오 본사에서 재정정리 컨설팅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정미가 놀란 눈으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릴 믿는 걸까요? 아니면 감시하려는 걸까요? 박 차장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거니까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청송바이오의 회계 시스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의 빈자리를 대신해 내부가 훨씬 단순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박 차장을 보고 인사하며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회사 망했을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앉은 세 사람은 따뜻한 국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정미는 장부 대신 태블릿을 열어 투명 회계 프로그램의 시안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엔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어 있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박 차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진짜 회계죠. 오 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거짓말할 수가 없겠네요. 며칠 후 그들의 시스템이 지역 상공회의소의 모범 사례로 소개됩니다. 청송의 작은 회사에서 시작된 투명 경영이 다른 지방 기업에도 퍼져나갔습니다. 박 차장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 거죠. 그의 말에 정미와 오대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사무실 불을 끄기 전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서류를 스치고 지나가며 종이 냄새를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박 차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의 얼굴엔 오랜 피로 대신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으로 안개의 서재의 박 차장, 오늘도 과하다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과하게 오지만 결국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게 바꾸죠. 오늘도 그 과함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투명해졌습니다. 안개의 서재를 찾아주신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